영화 전우치에서 강동원 씨가 맥켈란 병나발 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동안 이런 장면 영화에 참 많이 나왔는데 저번에 소개해드린 이지 라이더에서도 젊은 시절 잭 니콜슨이 진빔을 병째로 마시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막 이상한 소리까지 내면서요.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압권은 내셔널 램푼스 애니멀 하우스란 영화 장면인데 거기 보면 친구한테 잭 다니엘스 한 병 건네받아서 원샷으로 막 해치우는데 와 진짜 후덜덜 하더라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레드 제플린의 기타리스트 지미 페이지가 잭 다니엘스 병째 마시는 사진 유명하고요. 팝메탈 밴드 머틀리 크루 멤버들은 뭐 툭하면 무대에서 병나발 불었잖아요. 자, 그런데 아무리 이런 장면 멋있어 보여도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40도 넘는 위스키 저렇게 마시다가 자칫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저는 20년째 술의 세계를 탐험하고 있는 주류 탐험가 조승원이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아이템을 준비했는데 요즘 위스키 즐기기 시작하는 분들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입문자나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위스키 제대로 맛있게 즐기는 법 정리해드릴까 합니다. 007 스카이폴에 나온 장면이죠. 맥켈란 1962 빈티지를 악당이 잔에 따라서 제임스 본드한테 건네니까 제임스 본드가 한 입에 먹는 그 장면이요. 이 위스키 나중에 경매에 나와서 1,500만 원 정도에 팔리기도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와 저렇게 귀한 거를 한 입에 먹다니 싶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만 그런 게 아니죠. 옛날 서부 영화 보면 스윙도어 제치고 들어가서 위스키를 샷잔으로 마시는 게 거의 공식이었잖아요. 이런 장면이 하도 많이 나와서 요즘도 위스키 하면 샷잔으로 털어먹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거 썩 좋은 방법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저번 진빔 영상에서 스몰 배치 버번으로 위스키 역사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는 부커 노를 소개했는데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위스키 테이스팅이 혀로 술 맛을 본다는 의미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렸다. 나는 코로 냄새를 맡는다. 코로 맛을 본다는 뜻이다. 평생 위스키 만들어 온 장인이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스키는 향이다. 바로 이거죠. 또 다른 일화를 소개하면 주라기 월드에 툭하면 등장하는 분이죠. 한 달 와인값 3천만 원 쓴다는 할리우드 최고 술꾼 조니 뎁 있잖아요. 이분이 영화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도 술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한때 위스키 같은 도수 높은 술을 끊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무렵에 영국 가디언 기자하고 런던의 호텔 바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조니 뎁이 갑자기 라가블린 위스키를 잔으로 주문한 거예요. 아니 위스키 끊었다는 사람이 왜 시켰을까 싶었는데 조니 뎁은 라가블린을 마신 게 아니라 향을 깊게 들이마시고 나서는 내가 지금 독한 술 안 먹지만 가끔 이렇게 라가블린을 시켜서 향만 즐긴다 라면서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술꾼 조니 뎁이 위스키를 끊고서도 위스키를 즐긴 방법은 바로 향을 느끼는 거였다는 건데 사실 저도 약을 먹어야 해서 술 못 마실 때 종종 이렇게 향만 즐기거든요. 아무튼 그만큼 위스키는 향이 중요하다는 뜻인데 미국 생물학자 로버트 더들리는 술 취한 원숭이란 책에서 영장류와 인간의 후각이 발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알코올 때문이라고 주장했어요.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던 원시인들이 땅에 떨어져 자연 발효되면서 알코올이 생긴 과일을 먹기 위해서 코를 킁킁킁킁 대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후각 능력이 진화했다는 설명이거든요. 어쨌든 샷잔 얘기로 돌아오면요, 이런 잔을 쓰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잔에 공간 자체가 없어서 향을 느끼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걸로 털어먹으면 보기엔 멋있을지 몰라도 위스키 풍미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위스키 향 제대로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지금 제 앞에 여러 종류의 지금 잔이 있는데 사실 이거 하나 빼면요 나머지는 다 위스키 마실 때 괜찮습니다. 일단 보시면 코를 갖다 댈 수 있고요. 그리고 위스키를 따라도 여유 공간 충분하니까요. 와인잔이나 샴페인잔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건 너무 크죠. 이렇게 큰 잔은 향이 확 퍼져가지고 좋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니 위스키를 왜 이런 잔으로 마시냐, 위스키는 당연히 이런 글렌캐런이지 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사실 이 글렌캐런 잔이 세상에 나온 지 20년 됐는데 1년에 약 300만 개가 팔릴 만큼 위스키 애호가들의 필수품이 됐는데 이 잔을 탄생시킨 글렌캐런 크리스탈이라는 회사 자체가 스코틀랜드에 있고 이 회사 창업자인 레이먼드 데이비슨이 여러 스카치 장인들과 머리를 맞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는 볼록하고 윗부분은 좁아져서 향을 모아주는 그런 형태로 제작이 돼 있죠. 아주 이상적인 위스키 잔으로 평가를 받는데요. 자, 그럼 이거 말고 이런 잔들은 어떨까요? 올드 패션드 글라스, 온더락 글라스 이런 거요. 이거 뭐 어느 집이나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근데 위스키 좀 많이 안다는 분일수록 이런 잔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글렌캐런을 써야지 왜 이런 걸 쓰느냐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잔도 위스키 즐길 때 꽤 괜찮습니다. 특히 버번은 오히려 글렌캐런 잔을 안 써도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켄터키에 웬만한 버번 증류소 다 가봤는데 글렌캐런 잔 쓰는 곳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는 그냥 올드 패션드 잔, 온더락 잔 쓰고요. 버번 위스키 장인들도 이걸로 테이스팅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스카치와 달리 버번은 주재료가 옥수수잖아요. 켄터키 사람들은 이 옥수수 풍미를 로우 버스트하다, 그러니까 폭발하듯이 풍미가 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더구나 버번은 스카치와 달리 새 오크통만을 쓰도록 돼 있어서 오크통 풍미도 진하게 배어들거든요.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스카치보다 진하고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향을 좀 퍼뜨려주는 올드 패션드 잔이 더 낫다고 켄터키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또 버번뿐만 아니라 스카치 업계 장인들 중에서도 올드 패션드 잔을 선호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꼭 뭐가 낫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잔을 골랐으면 위스키를 따라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글렌캐런 잔 같으면 불룩한 부분까지만 채우십시오. 그리고 온더락 잔 같은 경우는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 이렇게 따르면 되는데요. 자, 그런 다음에 일단 눈으로 위스키를 한번 감상하세요. 아, 색이 참 아름답죠? 스카치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숙성 오래 하고 쉐리 오크통에 숙성한 것들이 색이 진하게 나온다고 하는데, 다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어요. 스카치는 상당수 증류소들이 캐러멜 같은 색소를 합법적으로 타기 때문에 색깔만으로 오래 숙성시켰다, 쉐리 오크통을 썼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버번을 비롯한 아메리칸 위스키는 반드시 새 오크통을 써야 하고 색소 사용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니까 보통 몇 년만 숙성해도 색이 진하게 나오는 편인데, 물론 숙성과 아래쪽에 숙성을 시켜서 일부러 옅게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서 역시 빛깔만으로는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색을 감상하고 잔을 한번 돌리고 나면 잔의 벽을 타고 위스키가 흘러내리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걸 위스키의 눈물 혹은 레그라고 하거든요. 자, 이 위스키의 눈물이 가늘고 여리면서 빨리 떨어지면 풍미가 좀 가벼운 게 많고, 두텁고 천천히 내려오면 질감이 좀 있는 진한 위스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눈으로 위스키를 확인했으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향을 맡아야겠죠. 자,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건 뭐냐면 따르자마자 바로 코를 확 들이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위스키가 알코올 도수 40도가 넘어가잖아요. 바로 확 맞게 되면 순간적으로 후각세포 마비돼 버립니다. 그냥 알코올 향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잔을 좀 떨어뜨려 놓고 이렇게 부채질을 하듯이 간접적으로 맡아보고요. 그런 다음 좀 적응이 되면 코를 가까이 대서 맞는 게 좋은데, 여기서 간단한 팁도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켄터키 갔을 때 버번 전문가들이 알려준 방법인데, 특히 알코올 도수 높거나 풍미가 진한 위스키의 경우에는요, 그냥 이렇게 코로만 맞지 말고요, 입을 열어서 코와 입으로 동시에 향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알코올 기운이 훨씬 덜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이 더 있는데, 한번 코의 위치를 잔 위쪽으로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아래쪽에 있을 때와 위쪽에 있을 때 분명히 향이 차이가 날 거예요. 같은 위스키라도 더 다양하게 향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월링이라고 해서 잔 빙빙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와인 마실 때 향을 풍성하게 일으키려고 많이 하는 건데요. 사실 위스키 전문가들도 그렇고 저도 많이 돌리거든요. 근데 여기에 논란도 있습니다. 위스키 캐비넷이란 책을 쓴 마크 바일록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들은 위스키 잔 절대 돌리지 말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위스키는 와인과 달리 도수가 높잖아요. 빙빙 돌릴수록 휘발성이 커져서 알코올이 더 올라오고 코를 압도해 버리는데, 그러면 다른 미묘한 향을 맡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스키 잔 돌릴 때는 너무 향이 죽었다 싶을 때만 이렇게 한두 바퀴 가볍게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킹스맨에 언급돼서 더 유명해진 달모 위스키 있잖아요. 영화에서는 1962 달모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1962년산 달모 찾아볼 수가 없고요. 12병 한정으로 내놔서 경매 낙찰가만 2억 8천만 원에 달했던 62년 숙성 달모를 빗대서 표현한 걸로 보이거든요. 아무튼 1975년부터 이 달모 위스키 마스터 블렌더를 맡아온 리차드 패터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정말 타고난 절대 후각이거든요. 향만 맡으면 풍미 다 구별해낸다는 그런 분인데,
있는데 그래서 별명도 미스터 노우즈입니다. 아무튼 이 리차드 패터슨이 위스키 테이스팅한 영상을 보면 위스키를 입에 머금고 나서 10초에서 15초 정도 계속 안에서 돌려요.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구석구석 위스키가 닿게 하는데 어떨 때는 뭐 이런 소리까지 내면서 가글 하듯이 위스키를 입안에서 굴리거든요. 근데 이분뿐만이 아닙니다. 진빔 증류소 7대 손으로 현재 마스터 디스틸러인 프레드 노가 버번 위스키 마시는 영상을 봐도요. 입에 넣은 뒤에 한동안 여기저기 굴린 뒤에 짭짭짭짭짭짭 이런 소리까지 내면서 마시거든요. 이렇게 위스키를 꿀떡 넘기지 않고 음식이나 껌을 씹듯이 충분히 음미하는 걸 켄터키에선 켄터키 추 혹은 켄터키 허그라고 하는데 버번 증류소 돌아다니다 보면 켄터키 추, 켄터키 허그를 하라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게 듣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위스키를 입안에 오래 머물게 하라는 건데요. 자, 여기서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위스키를 입에 머금고 나서요. 여기저기로 굴려서 충분히 오래 느낀 뒤에 목으로 넘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스키를 목으로 넘기게 되고 나면 여운이 남게 되는데 이걸 흔히 피니쉬라고 하죠. 이런 피니쉬가 느껴지는 건 혀뿐만 아니라 인간의 식도에도 맛을 느끼는 세포, 미뢰가 있기 때문인데 여운이 길게 남을수록 보다 좋은 위스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요. 위스키 마실 때 쭉쭉 들이켜지 마라. 향도 최대한 충분히 느끼고 맛도 최대한 충분히 느낀 뒤에 삼키라는 겁니다. 위스키 온더락 즐기는 분들 많으시죠? 온더락이 영화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에서 빌 머레이가 산토리 히비키 광고를 찍는데 온더락으로 마시던 모습 기억에 남고요.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가 미세스 다우파이어에서 위스키를 얼음에 타서 먹던 장면도 생각이 나는데 옛날 제임스 본드 위스키 광고 사진도 그렇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얼음 가득 채워놓고 위스키 막 들이붓는 광고 찍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위스키에 얼음을 넣게 되면 얼얼한 맛은 좀 줄어들고 또 시원해져서 먹기엔 편합니다. 또 시각적으로 보기에도 참 좋죠. 그리고 이렇게 딸그락딸그락 서는 소리 듣기에도 참 좋은데 반면에 단점도 좀 있어요. 앞서 말한 리차드 패터슨 같은 경우엔 위스키 테이스팅 방법 얘기하면서 위스키에 얼음을 가득 채운 뒤에 이런 거는 그냥 버리면 됩니다 라면서 몸으로 직접 보여주기도 했는데 온더락이라는 게 위스키가 차가워져서 향이 덜 느껴지고 무엇보다 얼음이 녹으면서 맛이 밍밍해지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얼음이 빨리 녹는 걸 막으려고 이런 위스키 아이스볼을 쓰기도 하는데 드라마 XX에서 바텐더로 나온 하니가 얼음 깎아서 아이스볼 직접 만드는 장면도 있었잖아요. 아이스볼이 일본 바 문화의 트레이드 마크 같은 거였는데 요새는 뭐 맥켈란 같은 데서도 아이스볼과 함께 즐기라고 영상까지 만들 정도로 세계적으로 확 퍼졌죠. 근데 아이스볼 집에서 직접 얼음 깎아서 만드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이런 틀을 하나 사서 만들어도 되고요. 아니면 뭐 편의점 가서 하나 사도 되고요. 자, 그런데 아이스볼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스키 록, 위스키 스톤을 직구하셔도 되는데 이건 보면 진짜 돌입니다, 돌. 이걸 얼려놨다가 위스키 먹을 때 넣어서 차갑게 즐기면 되는데 아유, 저는 그러느니 그냥 편의점 아이스볼 사서 먹겠습니다. 아, 그리고 위스키 물에 타서 먹는 건 어떠냐는 분들도 많은데 괜찮습니다. 특히 위스키 향 맡기 전에 물을 조금 타게 되면 향이 확 열리고 마실 때도 도수가 조금 떨어져서 풍미가 잘 느껴져요. 켄터키 버번 증류소에서도 거의 대부분 테이스팅할 때 물과 함께 스포이드나 작은 용기를 함께 놔두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물을 아주 조금만 따라 넣어서 맛의 변화를 즐기는 것도 아주 좋은데요. 그렇다고 뭐 미주와리 만들듯이 왕창 막 들이붓지는 마십시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자면요. 이렇게 아주 작은 얼음 딱 하나만 집어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 향과 맛 확 달라지거든요. 위스키 어떻게 즐기면 좋은지 지금까지 얘기를 했는데 입문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어떤 위스키를 골라야 하나 일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이 질문 많이 받는데요. 이게 취향도 천차만별이고 가격까지 생각해야 해서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처음엔 그냥 가격 싼 것부터 마시라 라고 하던데 저는 솔직히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가격 싼 것 중에서도 나름 괜찮은 거 있습니다만 가격만 보고 싼 걸 고르다가 처음부터 실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일단 아버지 술장에 가서 명절 선물로 들어온 위스키 있으면 그걸로 시작해보세요. 아니, 집에 조니오크
조니워커 블루나 발렌타인 21년 있는데 뭐하러 입문용 위스키를 따로 삽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술을 안 드셔서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분도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격 대비 입문용으로 괜찮은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하는데, 제가 무슨 뭐 대단한 위스키 고수 전문가 아니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람 따라 입맛이 다르니까 순전히 제 개인 취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아무래도 처음엔 비교적 먹기 편한 블렌디드가 좋다고 하잖아요. 먼저 2만 원대 위스키 중에서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저는 헤이머스 그라우스 좋아합니다. 사실 이게 영국 왕실에서 로열 워런트도 받은 거거든요. 가격 생각하면 퀄리티 꽤 괜찮습니다. 드셔보고 또 뭐 마음에 안 드시면 하이볼로 말아 드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가격 조금 더 올리면 조니워커 블랙 추천드립니다. 지금이야 조니 블랙 뭐 대단한 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만, 영국 수상 처칠이 조니 블랙 너무 좋아해서 직접 그림까지 그렸었잖아요. 일본 만화 바 레몬 하트에도 돈이 있을 땐 비싼 술을 마셔라, 조니 블랙을 마셔라, 이런 대사가 등장할 만큼 옛날엔 정말 대단한 위스키였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가격이 3만 원 후반, 뭐 4만 원 초반이고 마트마다 다 있으니까 구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만약에 블렌디드 건너뛰고 싱글 몰트로 가겠다고 하시면 저는 글렌모렌지 오리지널이나 라산타 추천드립니다. 가격 차이 크지 않으니까 라산타를 바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글렌피딕도 좋은데 이때는 12년 건너뛰고 글렌피딕 15로 바로 가시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 이 영상 촬영하는 팩토리바 사장님도 싱글몰트 초심자들한테 이걸 추천하시거든요. 그리고 혹시 피트한 위스키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탈리스커만한 거 없습니다. 가성비 진짜 훌륭합니다. 또 버번은 지금 보시는 입문 3대장 있죠? 메이커스 마크, 버팔로 트레이스, 와일드 터키가 거의 공식인데 하나만 더 추가하면 179 스몰 배치 추천드립니다. 저번에 김치만두에 하이볼 드시라고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던데, 위스키는 사실 너무 맵거나 짠 음식만 아니면 거의 웬만한 음식과 다 잘 어울려요. 또 많이 아시겠지만 굴에다가 피트향 풍부한 위스키, 이건 확실하게 맛있으니까 제철되면 한번 꼭 드셔보시고요. 또 굴은 사실 버번 위스키하고도 궁합이 좋아요. 켄터키 사람들도 굴에다가 버번 위스키 즐겨 먹거든요. 또 버번은 기본적으로 풍미가 좀 달달하잖아요. 그래서 대다수 버번 증류소에서 방문객들한테 버번 위스키와 함께 초콜릿을 주는데 이거 함께 즐기면 맛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의외의 조합도 있는데 버번 위스키를 아이스크림이랑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버번 한 잔 먼저 마시고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 먹었더니 정말 좋더라고요.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오늘은 조니 뎁 얘기 나온 김에 라가블린 하이볼 한 잔 마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확 올라오네. 와.